자, 곡선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이라 하잖아. 이렇게 하면 위로 볼록이라 하잖아, 맞지? 근데 수학적으로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은 잠시만요. 녹화되나? 자, 곡선의 원목과 볼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거 위로 볼록이라 하잖아. 어제 다 했죠, 사실은. 근데 수학적으로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의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요. 수학적으로는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상에 이미 두 점을 잡아요. 알겠니? 그 두 점을 잡은 이 두 점을 이은 선분을 거예요. 선분. 직선이 아니고 선분. 그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라 약속해요.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로 볼록한 곡선 어떤 걸 잡아도 두 점을 잡으면 이 선분보다 다 밑에 있어요. 절대로 위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위로 볼록은 약속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위로 볼록.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엄청난 이과생이라고 정확한 아래의 볼록과 위로 볼록의 정의를 아시는 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차함수 1에 생기면 아래로 볼록, 위에 생기면 위로 볼록인데 그거는 문과 나부랭이들이 하는 쓰레기 정의입니다. 알겠죠? 수학적으로 정확한 정의는 뭐라고? 곡선상에 이미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이어는 성분보다 곡선이 다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 우리 성분보다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 알겠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어디에 잘 나오냐면요. 수리 논술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수리 논술 시험 준비하면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럼 먼저 오목과 볼록의 반적은 금방 끝났죠?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뭐야? 아래로 볼록, 맞지? 자, 어떻게 외우라 했어요? 2차 함수가 최고창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2차 함수가 최고창이 음수면 뭐야? 위로 볼록. 네, 끝.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제 3번의 별표 하나 칩시다. 별표. 엄청 중요해요. 별표 한 10개? 한 5개? 5개만 치면 돼요. 변곡점인데요.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게요, 쌤이.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요. 우리 3차 함수를 그리면 이게 극대고 극소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극소로 간다면 대충 이렇게 그리는데 이 3차 함수에서는요, 항상 이 중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점. 이게 어떤 점이냐면요. 이 곡선이 어떤 점이냐면요. 지금 요거보다 작은 쪽은 위로 볼록하고 있죠. 요거보다 큰 쪽은 아래로 볼록하고 있죠. 곡선의 오목볼록이 바뀌는 점인 거예요. 그걸 우리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2차 함수에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변곡점은 3차 함수부터 존재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변곡점의 곡선의 모양이 아래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변하거나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으로 변할 때 이 점을 곡선의 무슨 점? 변곡점. 곡선이 변하는 점이라는 거예요. 변곡점. 알겠지? 그래서 그림 두 개 좀 외우자. 아래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점은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점은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그래서 옛날에 변곡점 수업할 때 요즘은 그냥 늙어가지고 진짜 민망해서 말 못하는데 S라인이죠. S라인. 변곡점. 변곡점은 S라인. 이게 S라인. 알겠죠? 그걸 변곡점이라고 해요. 알겠죠? 진짜 그리고 수학과 출신들끼리 걔가 옛날에 요즘은 한창 2014년도에 한창 유행했던 게 뭐냐 웰빙이었거든. 웰빙. 너네 몇 살이냐 그때? 너네 초딩 때. 쌤은 너네 초딩 때 쌤 그때 대학생 아니야. 나 말이 나이 많이 먹었나. 하여튼 웰빙이었는데 그때 웰빙하면 TV 틀기만 하면 그 여자들 그냥 되게 쭉쭉 빵빵인 되게 허리 얇은 여자들 막 나가고 막 CF하고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 서령 그 SKT CF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그거 있었잖아. 되게 몸매 좋고 그 입가쁜 그거 뭐 도난당하고 막 그렇게 자 변태 같은 남자들 막 SKT에서 그거 훔쳐가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
그게 딱 보면 S라인, 여자 S라인인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변곡점이라고 하지. 변곡점. 그러니까 오목볼록이 바뀌는 점. 곡선의 오목볼록이 바뀌는 게 변곡점입니다. 그럼 변곡점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느낌이 딱 저예요. 금방 끝났겠죠. 우리가 이계도 함수가 0되면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좌우에서 바뀌는 점이 있을까요? 맞죠? 그게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0되면서 도함수가 부호가 좌우를 해서 바뀌는 점은 뭐겠어요? 극대극소점이겠죠. 맞나? 근데 이계도 함수가 0되면서 이계도 함수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것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세요. 이계도 함수가 0됐어요. 근데 이 앞에는 이계도 함수가 양의 값을 가지고 이 앞에는 이계도 함수가 음의 값을 가잖아. 알겠니? 그러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곡점입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계도 함수가 0되면서 이계도 함수가 0되면서 음수에서 양으로 바뀌잖아. 그럼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이런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차 함수 그릴 때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렸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요 극대하고 극소의 딱 중앙점에 무슨 점이 존재한다고? 변곡점이 있었던 거예요. 알겠니? 근데 변곡점을 닫기 3차 함수 구할 때 그렇게 정확하게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투에서는 안 배운다. 수투에서. 근데 수투에서도 쌤은 수업을 설명을 했잖아요. 변곡점에 대해서 3차 함수는 뭐야? 대칭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수투에서는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대칭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나는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그건 틀린 용어가 아니잖아요. 정확한 용어야. 알겠지? 어떤 수학쌤이 수투 가르치는데 변곡점 쓰면 그 쌤이 이상하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생각하죠. 그건 틀린 용어가 아닌데. 그치?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3차 함수 배울 때 변곡점이 있었고 4차 함수 같은 변곡점이 몇 개 있겠습니까? 4차 함수는 변곡점이 몇 개 있겠습니까? 2개가 있겠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겠죠. 4차 함수. 자, 그럼 변곡점의 판정 금방 끝났잖아요. 이계도 함수를 구하시고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좌우해서 부호가 바뀌면 걔는 변곡점이에요. 알겠니? 이계도 함수를 좌우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야, 도함수가 0이라고. 야, 도함수가 0인데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 경우 있었잖아. 도함수가 0인데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는 경우 있었잖아. 그치? 대표적인 거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떤 함수 도함수 딱 그리고 4차 함수야. F는 4차 함수야. F는 4차 함수인데 얘를 미분했더니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맞지? 그럼 우리가 이걸 그림 그렸을 때 증간표를 그리면 x가 1 x가 2 시간을 정확하게 안 지킨 거 혹시 기분 상하지는 않으세요? 괜찮아요? 한 1, 2분 아니 한 2, 3, 5분 정도 늦게 시작하거나 5분 더 하거나 이런 거 기분 나쁘진 않아요? 오케이.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죠? 진짜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저는 항상 올 때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사고가 나길 기도하면서 옵니다. 근데 진짜 그 마음 아니? 혜지가 그 마음, 혜지가 항상 기아 수업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오가거든. 오늘 내가 심하게 아프지 않는 선에서 진짜 아프기를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사고나도 나옵니다. 뭐? 사고나도 나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거보다 갑자기 그 삼남진 오기 전에가 물금이잖아. 물금 아니 혹시? 물금 아니? 부산에서 삼남진 오면 거기서 갑자기 기차가 탈선되거나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그럼 난 모르잖아. 근데 제 기차는 잘 가더라고요. 한 번도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한 번도 못 올 수 있는 상황 있잖아. 얘들아
이럴 수 없잖아. 내가 지선이한테 지선아 쌤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하루만 쉬자. 이럴 순 없잖아. 근데 지선이한테 이러면 지선아 뉴스 봤지? 그 탈선된 기차가 내가 탔다.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열심히 잘 가더라고요 진짜. 자 봅시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행복했어요. 지금 조금 멀었어요. 코로나가 진짜 행복했어요. 내가 깜짝이야 내가 있는데. 왜냐면 코로나 나는 괜찮거든요. 난 코로나 100명 걸려도 괜찮은데 코로나 한두 명 걸렸다고 한번 쉬라고 돼요. 예스죠. 지금 코로나가 더 걸리는데도 한번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좋았다고요. 한 명만 걸려도 하고 못하게 하고. 자, 동함수 요거 하면 여기서 0되고 여기서 0되고 맞지? 자, 요 정도 암산해보자. 1보다 작으면 음수고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음수고 1보다 크면 양수고 양수니까 양수고 근데 2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제곱이니까 양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fx면 여기는 감소 증가해서 여기는 극소 맞았잖아 맞지? 근데 이 점은 뭐야? 다시 증가하니까 얘는 극대 극소가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야? 뭐 S 라인이다. 나는 막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사실 변곡점인 거야. 이게 사실 변곡점. 이게. 그래서 나는 내 기억으로는 내가 진짜 맞다면 나는 이 둘이가 증인이니까 변곡점 수투할 때도 설명했죠 제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는 수투 때도 설명하거든요. 당연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선이는 이과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수투에서는 변곡점이란 말은 없죠 교과서에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먼저 여기에 1을 넣으면 요 점을 지나고 얘는 2를 넣으면 얘는 식은 몰라요 지금 4차함수는 그냥 미분한 게 이거라는 거야. 실제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있어. 이게 변곡점이야. 알겠니? 그걸 먼저 직접 구해본 게 먼저 이걸 어떻게 구한다고? 이게 더함수를 구하면 여기에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 한번 확인해보자. 한 번 더 미분할게요. 한 번 더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뭐야? 4의 x-2의 제곱 더하기 8의 뭐야? x-1의 x-. 이 수학교육학과 진짜 안 갈 거야. 이게 아직 몰라요. 야 쌤 10만 원 줄게. 다음 주에 고2 수업 해줄 사람. 앞 수업 좀 쉬고 있게. 쌤 10만 원 줄게. 제가 하면 감당자. 아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니는 일단 니 빼고 이 여학생 4명은 내가 믿거든. 지선이도 믿고 다혜도 믿고. 혹시 수업 해보고 싶다면 한번 해. 내 10만 원 줄게. 어디 가르치면 되냐면 극대극소 가르치면 돼. 수투에. 가르칠 수 있겠잖아. 그러니까 앞에 애들 있더라 이거. 가르쳐 볼래? 아 진짜 진지하게 데뷔하는 거야 선생으로서. 어차피 나중에 대학 가면 알바할 거야 이거. 아 그냥 갑자기 너네 생각이 나네. 진짜 농담 아닙니다. 쌤 제가 수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하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알바비. 알겠죠? 알바비. 알죠? 초등학생 수업 시간에. 아 니는 안 돼. 니는 있잖아. 초등학생도 안 가르칠 거야. 니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가르칠 거야. 니 절대 안. 니는 하고 청소 시킬게.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어? 초등학교 때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가 있나 임마. 자 이거 좀 맞죠? 저희가 시험 세대예요 초등학교. 이건 변곡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 변곡점의 판정은 어떻게 하면 자 요거 이게 더함수 구했어요. 요거 뭐야? 4x 빼기 2로 묶어낼게요.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x 빼기 2에 더하기 2에 x 빼기 1이잖아. 맞지? 맞지? 그럼 얘는 정리하면 4의 x 빼기 2고 얘는 3x 빼기 4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0 되는 게 뭐야? 2 있잖아. 그럼 2에서 좌우가 부호가 바뀔 거잖아. 우리가 증강표 한번 그려볼까요? 0 되는 거 2개 있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숨은 변곡점이 있다는 거네.
숨은 변곡점은 어딘지는 좀 이따 또 찾아봅시다. 그럼 얘는 뭐야? 3분의 3 이렇게 되고 이게 더함수잖아. 맞지? 그럼 이게 0 될 거고 이게 0 될까 이거? 맞지? 그럼 3분의 4보다 작은 거면 1 넣으면 되니까 음수니까 양수일 거고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거는 1.5 넣으면 되겠죠? 1.5 넣으면 양수고 양수니까 양수니까 음수겠네요. 맞죠? 양수니까 음수겠죠. 맞죠? 그 다음에 2보다 큰 거 넣으면 양수니까 양수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래프가 fx가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인 거야.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변곡점이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변곡점이 하나 있어. 근데 도함수만 이용해서 구할 때는 우리가 또 변곡점을 하나만 찾을 수 있지 중간까지는 못 찾을 수도 있다고. 근데 사실 찾을 필요 없었잖아 수투에서는. 왜냐면 수투에서는 질문한 게 극대극소나 최대 최소만 질문하는데 저희 굳이 찾을 필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변곡점이 그러니까 도함수가 0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면 그 점이 사실 뭐였더라고? 변곡점일 거라고. 맞지?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 점에서 변곡점 나왔네. 맞지?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 맞죠? 지금 여기에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점이. 변곡점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이게 도함수에서는 0 되는 게 2일 거고 위에서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거라는 거야.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이니까 음에서 양으로 바뀔 거라고. 진짜 맞네? 맞지? 근데 하나가 더 있었다. 그거는 뭐야? 어차피 진짜 이게 도함수 찾아야 되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도함수가 0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면 그 점이 뭐였다? 변곡점이었다고. 알겠니? 도함수가 0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면 그 점은 극대극소였고, 도함수가 0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었다. 그 점은 무슨 점? 변곡점이었다고. 맞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똑똑하면 알아야 될 게 그 점이 변곡점은 맞지만 모든 변곡점을 다 찾은 건 아니에요. 변곡점 중에 하나를 찾는 거죠. 알겠니? 끝. 문제 안 풀고 있어. 곡선의 오목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다음 단원까지 그냥 끝내봅시다. 그냥 다 합시다. 그러니까 곡선의 오목볼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시라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프까지 그리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미분합시다. 쟤를 미분하면 그럼 원래 3차함수면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면 되죠. 그냥. 여기서는 그냥 증가감수만 찾으면 끝나죠. 근데 변곡점 좌표까지 구해야 되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요. 그래서 일단 이게 0 된다고 하면 x는 0과 그래서 이게 0 된다면 x는 알겠니? 추워? 그냥 풀어놓은 것 같아. 응? 풀어놓은 근데 증간표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 증간표는 수투에서 그렸던 증간표하고 좀 다르다. 몇 줄이냐면 수투는 3줄이었는데 얘는 4줄 그려야 돼. 왜냐면 도함수가 0 되는 것도 표시하고 이계도함수가 0 되는 것도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4줄을 그려야 돼. 그래서 x, f'(x)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fx 4줄을 그려야 돼. 수투는 3줄만 그리면 됐잖아. f'x부터 바로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도함수가 0 되는 거는 0과 2고요. 이게 도함수가 0 되는 거니까 그냥 다 0 되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는 점점점 0일 때 점점점
그림 하나는 다 그릴 줄 알겠지만 이 그림 하나에서 모든 게 이해가 되니까 쭉 기억하셔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0과 있는 도함수가 0 되는 거예요. 도함수가 0. 그럼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양수죠. 맞죠? 0과 이상이면 양수니까 다 음수죠. 그러니까 봐봐 이 1은 이게 도함수가 0 되는 것이지 도함수는 그냥 음수인 거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표시해놨죠. 알겠니? 그럼 2보다 큰 거는 양수. 맞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함수가 0 되는 거는 여기잖아. 이게 여기고 맞지? 그럼 1보다 작아버리면 다 음수고요. 다 음수고요. 맞죠? 1보다 크면 다 양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 보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해라는 건 답은 뭐겠니?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야? 위로 볼록. x가 1보다 클 때는 뭐야? 아래로 볼록. 이게 답이고요. 맞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니까 변곡점 뭐야? 1,3을 지나겠죠. 그게 답이죠. 이 문제의 풀이 끝. 풀이 끝난 거라고. 알겠니? 답 맞는지. 오케이. 맞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앞은 요렇게도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맞죠? 깜빡깜빡하네요. 요게 풀이 끝인데 이제 우리 그래프를 보자. 이제 그래프를 왜 이게 도함수를 이용하냐면 우리가 도함수만 이용하면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는 극대 극소에서 0에서 극대니까 0에서 극대고 뭐야 2에서 극소니까 0 넣었을 때 이게 실제 그래프로 보면 0, 어디를 지나고 5를 지나고 0,5를 지나고 2 넣으면 뭐야 8에서 12를 빼니까 빼기 4고 거기에 5를 더하니까 1이니까 2,1을 지나죠. 2,1.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래프 그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이게 더함수는 뭐냐면 좀 이런 느낌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함수는 내가 말했잖아. 필수 조건이 아니라 했잖아. 선택 조건이라 했잖아. 맞지? 그럼 이 선택 조건은 뭐냐면 옵션이에요. 옵션. 알겠죠? 여러분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여러분 전부 다 스마트 기기 다 있대요. 저도 스마트 기기 되게 좋아해서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집에. 막 고민하잖아요. 와이파이 128기가 안 된다. 살라고 했는데 좀 더 주면 256기가네. 와씨 512가 너무 비싼데 질까 말까 어차피 엄마 돈인데 뭐 이렇게 지르고 싶고 맞죠. 그러니까 다 옵션이에요. 뭐냐면 128기가의 아이패드 써도 쓸만하죠 사실은. 근데 내가 그런 모르겠어요. 나는 욕심쟁이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영화도 안 찍을 것 같으면서도 용량이 커야지 무조건 좋죠. 맞아. 막 256기가 뭐 실제 쓰고 있는 건 60기가밖에 안 쓰고 있으면서 막 용량 큰 거 없잖아요. 저는 요번에 욕심 부리기 참 잘했더라고요. 이 동영상 한번 촬영하는데 30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28기가면 하루에 내 수업을 다 녹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 더 사고 저는 이거 더 산 이유가 이거 중간에 전화 오는 것 때문에 샀거든요. 저는 이게 내가 수업 중에 그래도 지금 뭐 물론 수업 중에 전화를 받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너무 또 연락이 안 되면 나도 좀 깝깝하니까 그래서 이랬는데 이게 256기가 되니까 하루 녹화 나더라고요. 제가 이거 아침에 딱 출근할 때 용량을 150기가 정도 맞춰놓고 오거든요. 근데 수업 5개 하면 용량이 제로가 되고 있다. 여러분 1시간 반 수업 녹화하잖아요. 이게 25기가 되더라고. 요즘은 혹시 안 보겠죠? 난 여러분들 안 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요즘은 HD 화질이 아니고 4K 화질로 올리거든요. 제가 요즘 4K 이제 화질도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하나 올리는데 연장은 한 7시간 걸리더라고요. HD는 2시간밖에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3차함수 1에 그리면 되죠 사실. 근데 이 이계도 함수는 뭐냐면 이 3차함수의 옵션이에요. 뭐냐면 디테일을 더 강조해서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얘 도함수가 0보다 크니까 뭐예요? 증가하죠. 근데 이계도 함수가 음수니까 뭐야?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 부분은 증가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증가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표시만 했잖아 실제로. 근데 얘는 이제 디테일 있게 표시를 한다고. 어떻게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하니까 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도함수가 음수면서 위로 볼록하니까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디테일 있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는 순간 여기가 극대화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옵션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뭐냐?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래프가 요래 그려질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변곡이 되겠죠. 변곡.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극소가 되죠. 그래서 이걸 디테일 있게 그린다면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 감소하면서 아래 볼록, 그 다음에 다시 바뀌고 이렇게. 알겠지? 자 그때 이제 수틀 때 설명했는데 이 변곡점의 의미만 봅시다. 이 변곡점은 3차 함수의 설명입니다. 알겠죠? 3차 함수에서의 변곡점입니다. 자 여기서 3차 함수에서 3차만 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3차 함수에서 변곡점은요. 정대칭점입니다. 정대칭. 정대칭.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3차 함수에서는 정대칭점이 있어요. 2차 함수는 뭐가 있어요, 얘들아? 축대칭이 있죠. 축에 관해서 대칭축이 있죠. 그래서 얘는 정대칭점이라는데 이게 참 틀린 말 아닌데 발음이 좀 안 좋죠. 정대칭점 발음이 괜찮나요? 좀 발음이 좀 어색해서 정대칭이라 했는데 엄밀하게 정대칭점이라 해야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이 정대칭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하고 이건 대칭점이니까 만약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중점이에요. 그래서 만약 3차 함수였다면 이거 사실 찾는 게 너무 쉽죠. 얘가 0, 뭐였죠? 5였죠. 얘는 2, 1이었잖아. 그럼 중점 구하면 뭐죠? 1, 3이죠. 실제 맞죠? 1, 3. 3차 함수는 저렇게 정대칭점. 오케이? 기본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책 한번 보자. 몇 분? 44. 얘들아, 이건 선택 사항인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진도 끝났거든. 이제 여러분 솔직히 그냥 이제 그래프 그리려면 끝이거든. 야, 극대국수 찾을 수 있고 변곡점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단은 뭐야? 그 다음 단은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맞지? 미분 끝났다고 여러분 알겠니? 오케이? 근데 쌤이랑 일단 당연히 문제는 계속 풀긴 풀 건데 갑자기 그냥 남은 시간에서 그냥 문제 푸는 것보다 내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3차하고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는 왜 다 설명해 줬니 내가? 그때 설명한 거 다 기억나니? 비율 관계. 사진 찍어놨어? 어? 혹시나 모르면 그럼 3차하고 4차 함수 비율 관계 현우진이 설명한 게 최고거든 사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들어보면 좋고. 그러면 안 해도 되겠나? 해줄까 지금? 그럼 기본이니까 우리가 알 거나 해보자. 10분 만에 그냥 설명해야 될 것만 딱 설명할게. 알겠지? 자, 요거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알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일단은 1대2 혹은 2대1 이 비율이야. 이 비율. 첫 번째 1대2, 2대1인데요.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진짜 알겠지? 그럼 여기에 극대점을 지나면서 잠시만요.
2대1, 1대1 상관없어요. 1대2, 2대1이라고도 상관없어요. 극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놓고 접선을 끄면요. 이렇게 접선을 딱 끄면 삼삼수 이게 만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 극대랑 극소하고요. 요 비율이 요게 2대1이에요. 이렇게 이 비율이 2대1이에요. 이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3차함수가 만약에 너네한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알겠니? 그럼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수가 x 빼기 a인데 이건 기본이에요. 얘는 일단 인수정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선수 개념이에요. 선수 개념. 선수 개념인데 첫 번째가 x 빼기 a인데 이게 n승인데 이게 n이 홀수예요. 알겠니? 홀수차. 그러니까 홀수 이렇게 돼 있으면 fx의 식을 했는데 이게 fx가 x 빼기 a의 n승 돼 있는데 이 n이 홀수예요. 홀수. 뭐 뒤에 뭐가 곱해진 거 그건 관심 없고요. 맞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냐면요. a, 0을 지나는데 이게 관통이 돼요. 이렇게 관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관통. 그러니까 이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뜨지면 당연히 곡선 형태로 관통이 하겠죠. 맞죠? 두 번째가 만약에 fx가 x 빼기 a의 n승이 gx인데 이 n이 짝수예요. 짝수. 이 n이 뭐라고? 짝수라고. 짝수. 짝수면 요 a는 얘는 뭐야? 이거는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 이건 접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딱 있잖아요. 그럼 얘는 1과 7을 지날 거 아이가? 맞지? 그럼 1에서는 뭐하고? 접하고 7에서는 관통해야 돼요. 근데 3차함수고 최고차는 양수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접해야 돼요. 여기까지 인정되겠니?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수투 때 너네 나는 솔직히 다현이하고 그 무빈이하고 그 지선이 수업 때는 이거 알려줬어. 왜냐면 풀라고 고2 때도. 근데 원래는 교육과정에서 없는 내용이야. 뭐냐면 여기서 극소를 찾고 싶잖아. 그럼 원래 미분한 다음에 극대 극소 변곡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그럼 이 전체 길이가 뭐야, 얘들아? 6이잖아. 그럼 요게 뭐야? 3cm, 아니지 4cm, 2cm니까 요게 5일 때가 극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찾아야지. 이제는 고3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차함수나 4차함수는 미분하시면 안 돼요. 고3이면.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30번하고 21번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지수함수에서 1차함수가 아니고 3차함수, 4차함수가 곱해진 지수함수가 많이 나와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수함수는 상수라 생각하고 묶어내면 3차함수 형태에서 그래프의 개형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오케이.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그래서 내가 왜 1대1이고 2대1이라고 했냐면요. 요게 극소랑 이렇게 만나죠. 이렇게 만나면 이제 요점인 거예요. 요게 또 1대2가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율은 1대1대1입니다. 오늘 배운 변곡점이죠. 3차함수는 여기 변곡점이 요래 있을 건데요. 그 변곡점에 관해서 이렇게 선이 딱 이렇게 있으면 요 비율이 1대1대1이에요. 요게 1대1대1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요 비율이 1대1대1이에요.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2 넣으면 뭐예요? 2, 마이너스 5잖아. 예, 알지? 5, 뭐야? 16에서 마이너스 30이잖아. 5, 마이너스 30이잖아. 그럼 우리가 변곡점 찾으려면 여기 중점이 여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중점이 변곡점인 거야. 그러니까 변곡점을 3 넣었을 때 그렇지. 그러면 3, 이게 뭐야? 1, 0이니까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니까 빼기 16이겠죠. 실제 3 넣으면 16 나오죠? 나오나? 나오네요. 맞죠? 빼기 16 나오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비율은 요겁니다. 요 비율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율인데요. 세 번째는 이거는 방정식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방정식에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3차 방정식. 저한테 진도 늦다고 이제 말씀하지 말고요. 그냥 미분 다 푸세요. 알겠죠? 내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가 다 끝나서 그래요. 알겠죠? 우리 이계 더함수까지 배웠으면 미적분 다 배운 거예요. 알겠니? 뒤에 거 그냥 알아서 푸세요. 알겠죠? 최근 왜 안 들고 다녀? 맨날 태블릿 이거 오늘 수업일 줄 몰랐어요. 오늘 수업 있는지 몰랐나? 자기가 알려줘서. 그럼 다현이가 카톡 안 했으면 정신이 자 이거는 뭐냐면요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직선이 우리 안에 꺼지잖아 맞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변곡점 기준에서 여기는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고 극대가 있을까요? 맞지? 그럼 요 비율이 뭐냐면 이것 대 이것의 비율이 1대 루트 3입니다 1대 루트 3 그 다음에 요것 대 요것의 비율도 1대 루트 3 요거는 이제 1대 루트 3 그럼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y꼴 만약에 3차함수가 이렇게 있다 치자니까 이런 3차함수가 있다 치자 알겠지? 쌤은 저런 3차함수 같은 경우는요 쌤은 이렇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쌤이 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x는 x 플러스 3 x 빼기 3이다 맞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리면 원점 지나고 빼기 3과 더하기 3을 지나가요 맞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는 알겠니?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변곡점이겠지 그럼 그 비율이 뭐야? 1대 루트 3이야 그럼 요 점이 뭐야? 루트 3이야 요 점 뭐야?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극대점 구하면 마이너스 루트 3 넣어서 이거는 뭐야 6루트 3이 되고요 요 점이 6루트 3이고 요 점은 마이너스 6루트 이렇게 다 찾아봅니다 이해되겠니? 외우십시다 이거한테 3차함수는 요 비율 3차함수는 그러니까 비율 관계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3차함수잖아요 2개 더하면 뭐예요? 3 2개 더하면 3개 더하면 뭐예요? 3 여기 3 3차함수잖아요 이봐라 안 믿는 위치 안 믿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때 말한 거 이거 맞나? 더 설명한 거 있나? 똑같지? 네 4차 이제 4차함수 와 이 나중에 과외할 때 커미션 좀 줘야겠다. 내가 한 거 그거 다 들고 있네. 그거 그대로 설명할 거잖아. 요걸 설명해주면 과외 계속 들어온대. 이런 거 아는 사람들 거의 없다 이거. 자 4차 함수 가볼게요. 4차 함수 비율. 까먹었다. 4차 함수 비율은 게 2개 맞나 혹시? 3대 2하고 1대 2 맞나? 3대 2랑 1대 루트 2. 1대 루트 2가 루트 2였네. 2개 맞나? 혹시 3개는 아니지? 맞지. 4차 함수는 잘 알았어. 4차 함수의 비율 관계입니다. 4차.
그러니까 문제 쓸 때 많이 쓰세요. 첫 번째는 뭐야? 3대1 3대1 혹은 1대3. 얘는 이제 아프리카 자체 함수죠. 아프리카 이거는 그 현우진도 막 이야기하는데 현우진 맞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그 수험생 수만인가? 수만이 알아요? 그 수험생 그 나오고 게시할 때는 그 카페 막 정보 공유한다면서 게시할 때 못잖아요. 공부나 저작권 사실 막야 누구 커리 타야 됨 하면서 막 글 올리고 나 고3인데 너가 시험 육모 몇 등급 떴어? 나 1등급인데 절대 아니에요. 그 구라예요 걔들. 수만이 알죠? 네, 거기서 어떤 애가 4차함수의 변곡점이 있는 S라인 있는 건 아프리카 함수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이래 생겼잖아요. 아프리카 이래 생겼죠. 아프리카. 그 지도에서 아프리카 이래 생겼잖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이건가? 아니다. 이거는 인도라는데. 이거 아프리카 인도. 그래서 야 아프리카 혹은 인도 함수라 하거든요. 도라이죠 맞죠? 근데 아니지 도라이 아니죠. 그걸 내가 쓰고 있잖아. 나도 그 사람이 너무 천재인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지? 아프리카. 여기 변곡점이 있잖아. 변곡점. 이 변곡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연결 여기 두 점이 래 만나잖아. 그럼 여기에 극소점이 있는데 요 비율이 3대 1이에요. 3대 1이 되게 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 이렇게 3대 1.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요 비율이 1대 3.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보세요. 만약에 요 점이 0,0이었다 진짜 알겠지? 그지?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보자마자 그릴 수 있다고. 어떻게? 최고차는 뭐니까 x인데 요거 3중근이잖아. 얘들아 그래프가 세 번째 거 여기 하나만 더 넣을게. 만약에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관통이라 했는데 접하면서 관통하면 3차 이상이야. 그러니까 짝수차면 그냥 다 부호가 똑같은 쪽으로 가. 그러니까 이래 생겼구나 이래 생긴 거야. 근데 홀수차면 뭐냐면 홀수차도 접해. 홀수차도 접하는데 이게 접하면서 관통한다 해서 여기 관통이라는 거야. 이런 것도 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접하면 관통하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0이라면 얘는 뭐야? 0이라 하지 말자. 편의상 얘를 만약에 1,0이라 하자. 그럼 얘는 뭐야? x 빼기 1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는 뜻이야. 알겠니? 그리고 만약에 요 점이 뭐야? 4였다고. 그럼 요 길이가 뭐야? 3이잖아. 요 길이는 1이라니까 x 빼기 5. 이렇게 식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식을 바로 잡아 볼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루트 2대 1이고 엄밀하게 따지면 또 루트 2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거죠. 루트 2대 1대 루트 2죠. 이게 뭐냐면 4차 함수가 이게 완전 대칭된 게 더블 문자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맥도날드 4차 함수면 뒤집어진 맥도날드 이래 있으면 여기에 접하는 일선을 그리면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율이 이게 1대 루트 1대 루트. 이게 엄청 생각보다 이걸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현우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현우진의 드릴 풀면 저렇게 문제 많이 풀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떤 작년에 고3 수업하는데 계속 비율 관계로만 문제가 풀리더라고. 모든 문제가 현우진 그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근데 내가 그냥 그때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지. 이게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데 작년에 지금 2년 동안 비율 관계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은데 몰랐다고 문제 푸는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나는 못 친다 이러진 않아요. 근데 혹시나 모르죠. 혹시나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 비율 그러니까 현우진 그 드릴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비율 관계를 알아서 킬러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거는 되게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은 게요. 그 비율 관계를 모르는 애는 그럼 못 풀까? 나는 그런 애들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난 좋은 문제라 생각 안 하고요. 물론 내가 뭐라고 현울진이 이 말 들으면 내 졸라 까이겠죠. 걔는 대한민국의 일탄데 맞지? 근데 그 뭐죠? 중간 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우리가 뭐를 안다면 비율 관계를 안다면 빨리 풀 수 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하고 이제 여기부터 문제 좀 풀어봅시다. 안 숙여도 돼요. 대비하세요, 대비. 자, 이제 곡선의 오목 블록을 조사하고 변곡점. 이거 얘들아, 이것도 그림 그릴게. 지선아, 30 뒤에 30분 인강 꼭 봐라. 네 갔기 때문에 더 중요한 수업할 거다, 알겠지? 아니 그냥 봐라고. 자, 이 곡선의 오목블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림을 외웁시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외우고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조사해라 했잖아. 요거 그림 그릴 테니까 그래프까지 그냥 암기해버리죠. 알겠지? 우리가 첫 번째 걸로 암기했던 그래프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x제곱 더하기 1분의 상수골 x제곱 더하기 1분의 1차식골. 상수골은 3 모양으로 생겼고 1차식은 뭐야? 이런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원점 대칭되게 맞지? 자, 일단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뭐야? x 더하기 1의 2의 또 미분합시다. 또 미분하면 뭐야? x 플러스 2의 2x. 네, 쌤이 조금 빨리 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지. 그럼 이제 증가표 그립시다. 증가표 그리면 이렇게. 동함수는 이게 0 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고요. 이게 0 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 어쩔 수 없이 여기 다 표시하시고요.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가 작을 때는 음수고요. 마이너스가 클 때는 양수 맞지. 마이너스 2가 작을 때는 이게 더 음수고 양수 맞지. 그럼 이제 곡선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감소하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곡선. 감소하면서 아래로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증가하면서 아래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변곡점이 되고 이 점은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뭐죠? 변곡점의 좌표를과 오목블록을 조사해라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여기서는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위로 맞지? 그다음에 아래 볼로. 요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의 답이고 맞죠? 그다음 변곡점은 마이너스 2, 뭘 하면 되겠죠? 맞니? 근데 우린 그래프를 그리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x가 x 곱하기 2x. 참고로 원점 지나요. 참고로 원점 지나죠. 원점 지나죠. 맞지? 원점 지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 극소점이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원점 지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요. 그리기가 참 여러분이 미적분에서 생각하는 그래프의 기준은 뭐냐면요. 무한대를 잘 활용해야 돼요. 자, 미적분에서 생각하는 그래프의 기준은 뭐야? 무한대를 잘 활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무한대로 가죠. 얘 무한대로 가죠. 그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얘는 당연히 무한대로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여기 x가 크면 얘는 그냥 계속 이렇게 뻗어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극소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값이 이 값은 엄청 작은 값이에요. 참고로 엄청 작은 값이에요. 요 값보다 훨씬 작아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알겠니? 왜냐면 2가 2.7이잖아요. 그럼 2.7분의 1이니까 얘는 엄청 작은 값이에요. 0.3 마이너스 0.3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우리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x축은 스케일대로 했지만 y축은 조금 늘렸다고 생각합시다. 알겠니? 그럼 변곡점은 이제 저기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있으면 훨씬 작은 값이죠. 얘는 맞죠? 그럼 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극수고 얘는 변곡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 f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는 거죠. 무한대. 그래서 이거 다음 장에 내가 설명할 때 지금 여기 다 아는 거예요. 나 그래프 그리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맞죠? 다음 장이 함수의 그래프 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설명이 다음 장 그냥 설명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좀 무한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함수는 굳이 무한대로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3차 함수 무한대로 보면 당연히 발산이죠. 4차 함수 무한대로 보면 당연히 발산이지, 맞나요? 그러니까 극대극소만 찾아갖고 중요 포인트만 연결만 해주면 된다고. 맞니? 근데 얘는 무한대로 보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린다고. 근데 이거 잘 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x인데 이 x 그래프가 이거잖아. 이게 이 x 그래프야. 이게 2x 그래프고 1차 함수 그래프는 이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 근데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결국 얘가 아무리 무한대로 가도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는 극한이 0으로 수렴해버린다. 알겠니? 이게 뭐냐면 y = 0이 정근선이라는 거지. 정근선. 얘들 한번 생각해보자. 정근선이 없으면 무한대로 보내면 당연히 발산하겠죠. 왜? 내가 큰 값을 넣은 값마다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겠죠.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발산하겠죠. 왜? 그게 증가함수라면 계속 작아질 거고요. 왜냐면 증가함수는 작은 값 넣으면 더 작아지잖아요. 감소함수는 계속 커지겠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는데 이게 0으로 수렴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y = 0이 정근선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하냐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가 극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제를 그린다 치자. 우리가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린다 치면 변곡점 있든지 모르든지 생각하고 우리가 왜 이기도함수가 필요한지를 설명한 거라고. 지금 마이너스 1,1이 이게 극소점이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우리는 그래프 1에 그릴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얘는 봐봐. 무한대로 가면 그냥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얘는 이거 무한대로 일단 이렇게 발산한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여기가 변곡점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변곡점. 변곡점이 되면서 더 가면 0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여기서 S라인에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가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요 점이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요 점이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그러니까 저 그림을 외우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솔직히 한 1, 2등급 나오는 애들은 요 함수의 그림이 저렇게 될 거라는 거 좀 예상 가능해요, 사실. 자, 일단 3가지를 외우라 했어요, 맞죠? 최종적으로 11가지를 외우라 했건데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 6가지 정도는 5가지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3가지 외웠잖아. 그럼 2가지만 더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거기서 나머지는 응용이에요. 그냥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림이지 않나 싶어요. 자, 15번 한번 가볼게요. 변곡점의 좌표가 2,5일 때 그럼 이놈의 5다. 맞죠? 약간 두 번 미분해서 이놈이 연결다. 그래서 AB 찾으면 되지 뭐. 맞지? 뭐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죠, 맞죠? 얘는 사실은 이 C도 줘도 상관없죠. 어차피 두 번 미분할 거니까. 맞지? 저도 전혀 상관없어요. 넘어가시고. 다음 주에 그래프. 기본이에요, 기본. 얘는 기본이에요, 함께 그래프. 알겠지? 알겠지? 오케이. 자, 절대극점만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절대극점. 알겠죠? 뭐 우리 중국말이 많이 나오죠, 무조건. 절대극점. 뭔가 비긴 것 같은 절대극점. 알겠지? 절이 뭐냐면요, 절편이에요, 절편. 대는 뭐냐면요,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극은 뭐겠습니까? 극은 뭐겠습니까? 극값이에요. 극대극소예요. 극대극소. 점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점근선이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야,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좀 쉽게 그릴 때는 절편을 일단 빨리 찾으면 편해요. 아까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 문제 그래프 그릴 때 쌤 같은 경우는 뭐야? 1하고 2에서 뭐야? 만나고 1은 접하고 2는 간통하니까 그래프가 뭐야? 1에 그려진다. 바로 그래프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절편을 빨리 찾으면 편하다고요. 무조건. 알겠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일단 절편을 빨리 찾. 그러니까 눈에 절편이 빨리 보이면 빨리 찾으시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걸 잘 활용을 안 하는데요. 솔직히 좀 안 하게 돼요. 잘 안 하게 되는데 너네가 진짜 그러지 말고 내가 수학으로 미적분해서 난 진짜 무조건 2등급 이상은 받겠다면 좀 무조건 좀 활용하세요. 이거는 잘 활용을 안 해요. 뭘 활용 안 하냐면 대칭성. 그러니까 그래프가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면 y축 대칭이면 y축 양의 부분만 그린 다음에 대칭시켜서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은데 내가 아직 이거는 제가 그럼 안 할게요. 요 그림 알겠니? 아직 이 그림 우리 안 배웠어요. 우리 요거만 배웠어요, 금방. 금방 이거 배웠어요. 이거는 안 배웠어요, 맞죠? 그럼 얘는 f에 마이너스 x를 넣어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x 2의 x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fx가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원점 대칭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겨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지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겨요. 아니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S 라인이 하나, 둘, 세 개 생기는 그래프. 배워요. 좀 이따 배운다고. 알겠니? 근데 이게 만약 원점 대칭인 걸 파악했다면 이쪽 부분만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대칭시켜 버린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그래프는 변곡점이 몇 개 존재한다고요?
3개 존재한다고 이렇게. 알겠니? 근데 이 그래프의 대칭성만 안다면 x가 0보다 클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 변곡점 한 개만으로 그냥 나머지 변곡점 3개를 찾을 수 있다고요. 보세요. 변곡점이 한 개인데 왜 3개냐면요. 여러분 원점 대칭인 그래프는요. 원점이 웬만하면 무조건 변곡점이에요. 여러분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면요. 원점이 무조건 거의 99% 변곡점이에요. 알겠니? 원점 대칭. 연속 함수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알겠니? 이해돼? 근데 아닐 때가 언제죠? 아닐 때가 당연히 있죠. 1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지만 이걸 변곡점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2차 이상에는 원점 대칭은 무조건 얘는 변곡점이라.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란 걸 알았다면 여러분은 여기 요것도 생각하지 말고 딱 이 부분에만 아 이계도함수가 연결된 게 하나 있네. 아 그럼 얘가 뭐야? 이계도함수가 연결되면서 좌우에서 부호이네. 그럼 변곡점이네.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도 변곡점일 거고 이거의 부 반대인 점 이 정도 변곡점이겠네. 그럼 여기만 그래프 그린 다음에 똑같이 대칭시켜서 그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빨리 풀 수 있다 생각한다고. 알겠니? 그래서 나는 대칭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냥 애들이 케이스 보면 2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대칭성인 거 그냥 나 이런 거 활용하기 귀찮다. 그냥 나 일일이 다 찾겠다. 그게 더 편한 애들이 있어. 실제로 나는 그게 더 편했거든. 학교 다닐 때는. 난 다 찾았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칭성을 활용하면 엄청 빨리 풀 수 있고 우리가 되게 어려운 문제는 대칭성으로 거의 다 풀어.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 그 다음에 극값. 알겠니? 그 다음에 왜 변곡점이 아니고 점근선이라 했냐면 변곡점은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오늘도 말했잖아. 필수 조건이 아니라 했잖아. 변곡점은요 필수적으로 말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잖아. 점근선이 존재하잖아. 그럼 그때는 변곡점이 있다 생각.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그릴 때 점근선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래프가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소였거든. 그럼 극소였기 때문에 그래프가 1에 그려질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점근선이 존재했다고 할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점근선이 존재하니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가까이 가버릴 거라고. 그럼 여기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점근선이 존재하니까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 해줘야지 점근선이 생겨버리잖아. 아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다. 변곡점이 있겠다.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계도함수로 알겠니?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은 그냥 절대 극점이라고 소개할게요. 알겠어요? 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뭐냐? 정의역이에요. 그냥 정의역. 그래프를 그리는데 정의역을 안 따지고 그리기 시작한다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설명한 거는 정의역, 절편, 대칭성, 극대극소, 변곡점. 그래서 절대, 극점, 몇 요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그냥 저는 외우기 편하게 그냥 뭐야? 절대, 극점 이렇게 외울게요. 알겠죠? 그래프를 그린다. 정의역 생각 안 한다. 그럼 미친 거죠. 그래서 저는 정절대, 극점, 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냥 절대, 극점 외우기도 편하잖아. 절대, 극점. 그지? 절대, 극점. 그리고 원래 첫 번째 정의역 확인.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는 해야 되나요가 아니고 기본이야. 알겠지?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는데 당연히 절편을 빨리 찾으면 나는 그리기 편하잖아. 절편 가지고 펴리는 거는 뭘로 많이 그리는 거? 절편은 얘는 뭐야? 인수정리를 이용하지. 얘는 인수정리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잖아 사실. 맞지? 그러니까 대칭성 잘 활용 안 한다고 애들은. 왜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찾을 빼서 진짜 그냥 다 그리겠다 이런 고집대로 하는 거 많고 쌤도 그렇게 했어요. 쌤 고3 때로. 근데 요즘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활용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내가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 때 훈련이 돼요. 자동적으로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 함수 그래프는 딱 보면 그렇죠. 제가 외우라는 그래프죠. 이 함수 딱 그래프면 구함수죠. y축 대칭이죠.
맞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다 찾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 찾지 말고 여기만 찾으면 되고 분명 여기까지 대칭이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극값은 당연히 찾아야 되고 그거 맞지? 변곡점은 뭐라고요? 필요 조건이라 했잖아요. 필수 조건이 아니라 했어요. 맞죠? 선택적 옵션이라 했죠. 그 옵션은 어떻게 생긴다? 점근선이 생기면 변곡점이 있구나. 변곡점 찾자 이렇게. 알겠니? 자, 그래서 숙제는요. 그냥 이 끝까지 다 해오세요. 그럼 끝이지 뭐. 그 미분 끝이네요. 그 다음 장이 뭐예요?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는 뭐예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높은 게 최대고 낮은 게 최소지. 맞잖아. 그럼 끝이지.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